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뒤집어 쓴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는 경우는 많은데,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라서, 과연 이제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81년 정조 5년의 사건입니다. 평안도의 북쪽 청나라의 경계 쪽에 강계라는 고을이 있죠. 여기 사는 이제 이종대가 자기 아내인 이제 전 여인을 구타해서 죽이고 물에 던진 이제 그러한 사건인데요. 이제 검시를 하죠. 살인 사건이 나면 이제 검시를 했더니 그 실제 원인이 1차 검시에서는 이제 구타당한 것, 2차 검시에서는 이제 발에 차인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사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타당하고 발에 차이고 하면서 죽었음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사건이 이제 그 조사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 이종대의 집의 사내 종인 우춘이라는 종이 그 격쟁을 합니다. 이제 격쟁은 이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징치면서 하소연하는 거죠. 이제 양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종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종이 대신 격쟁을 했던 건데, 그 이제 우춘의 내용은 뭐냐? 이 전 씨를 이종대가 죽인 게 아니라, 전 씨가 자기 시아버지한테 꾸중을 받고서 자기가 몰래 물에 스스로 뛰어든 것이다. 투신한 것이다. 그리고, 친정 아비가, 이 전 여인의 친정 아비가, 구타해서, 살해당한 뒤에 물에 던졌다고 그렇게 이제 고발해서 이렇게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건의 진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검시도 죽은 지 오래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 신빙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주인은 죄가 없고 이거는 이제 친정집의 자작극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평안도에서 다시 조사를 해봐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감사했던 김화진이 조사해서 보고를 합니다. 조사했더니 관련자들의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 이종대의 아버지인 이기명이 이 전 여인을 구타해서 죽인 것이다. 즉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구타해서 죽인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기명을 붙잡아 오니까 이기명은 또 군말 없이 자백을 합니다. 그러더니 또 이튿날 나는 죽이지 않았다 또 그 부인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죽였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사의 보고는 뭐냐면 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였을 경우 특히 이제 뭐 불효나 불순 그런 걸 이유로 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라도 죄가 장형, 그러니까 장을 맞고 도형, 그 유배와 비슷한 거라고 해서 도배가 있었죠. 유배와 다른 것은 이제 도배는 기간이 이제 유기형입니다. 뭐 1년, 뭐 1년 반, 2년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유형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게 도형이죠. 이것도 역시 귀양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율문에는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였을 경우, 이 경우는 장을 맞고 도형을 받는데 그치는데 이걸 죽은 뒤에 물에 던졌으니 그 마음 씀씀이가 아주 괘씸하다. 그래서 형장을 써서 자백을 받은 뒤에 이제 처벌해야 된다라는 게 감사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 이종대는 애초에 이종대가 그 자기 집에 여자종, 계집종과 간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 여인한테 들켜서 아마 부부싸움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종과 간통해서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으니 어쨌든 그 원인 제공을 한 죄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시신을 등에 지고 가서 물에 던진 것도 이 아들이 이제 이종대가 한 거지만 자기가 이제 했다고 해서 아비를 대신해서 옥에 갇혔으니 그건 아주 지극한 효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칭찬하는 이제 그런 보고를 올려요. 사건이 막 뒤죽박죽이죠. 이게 형조에서 이걸 다시 조사한 뒤에 이제 형조 판서 그 당시
판사가 조시준이었는데요. 판사는 이제 판사의 보고에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아들 이종대가 자기 이제 여자종과 간통해서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건 맞다. 그래서 간통을 따지는 아내에게 막 성을 내면서 이불도 찢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목숨을 끊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보고는. 그러니까 그 감사의 보고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범인이 시아버지 이기명이 아니라 남편 이종대라는 사실을 이제 형주에서 밝혀냅니다. 사람을 죽이면 이제 역시 상명하게 돼 있죠. 목숨으로 갚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내를 까닭없이 죽인 것이 이제 죄가 될까 두려워서 겁을 먹고 깊은 연못에 시신을 던져서 시신을 결국 이제 유기한 사체 유기죠. 그런 셈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타할 때 이때 직접 목격한 증인은 이제 이 여인 한 명이었는데 이 초검과 복검에서 두 번째 검시까지 다 목격했다고 증언을 했다. 근데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아들이었는데 감사복에서는 아버지라고 나오고 막 또 격증할 때는 또 자기들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됐느냐? 남편이 아내를 고의로 죽이면 사형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아내가 원인을 제공했으면 또 감형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고의로 죽인 게 되죠. 그러니까 사형이고, 그런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일 경우는 사형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원범, 즉 주범을 세 차례나 바꾸고 증인의 공초를 막 여러 차례 바꾸고 하는 이런 이제 뒤죽박죽인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게 형주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종대를 엄히 형장을 치면서 조사해서 이종대에게 자백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형주의 의견이었습니다. 정조가 이제 이 보고를 받고서 형조 판서를 칭찬합니다. 형조가 진상을 간파해서 보고했으니 참 기특하다라고 이제 칭찬하고, 이 아들 이종대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를 구타해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시신까지 강에 던졌으니 아주 모질고 흉악한 놈이다. 이러한 죄인을 상명, 즉 목숨으로 갚도록 하지 않으면 과연 누구를 상명하겠느냐. 이미 3번 구타한 사실, 그리고 4번 발로 찬 실상도 이종대가 이제 자백을 했다. 그리고 아비도 이제 뒤늦게 자기 아들의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사가 오랫동안 이제 지체되니까 이것들이 이제 꾀를 내서 남편이 그 아내 죽인 죄에서 벗어나려고 이종대가 그렇게 하고 시아버지가 대신 며느리 죽인 죄를 대신 담당했던 것이 이제 진상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원범, 즉 주범이 어수선하게 바뀌고, 뒤죽박죽 바뀌고, 증언도 어수선하게 여러 갈래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종대를 다시 한번 엄히 신문해라 라는 게 이제 정조의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바로 처리가 안 되고 한 3년 정도 끌어요. 3년 뒤에는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원래 이제 시아버지가 죽이면 형장을 치고 이제 도형 그 정도가 이제 최고형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아내 죽일 경우도 만약에 고의가 아닌 경우 실수로 죽이면 곤장 100대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고의니까 이제 해당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명, 즉 사형으로 갚아야 되는데 최종 판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그 경우의 수에 따른 이 형량을 이제 나열한 뒤에, 그런데 까닭 없이 손찌검한 것은 아니다 라면서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앞에는 고의니까 해당 안 된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까닭 없이 손찌검한 건 아니다. 근데 여기 까닭이란 건 뭐예요? 아내가 질투해서 따진 것을 아마 까닭이라고 했지 않았나 싶어요. 아내가 질투하는 것은 또 칠거지약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황당한 상황인데, 아무튼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죄 판결 자체가 앞에는 고의에 해당한다라고 해놓고 손찌검한 이유를 따져보면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애매한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서 3차례 형장을 치고 풀어주도록 합니다. 되게 한 차례 형장 칠 때면 15대 정도 때리거든요. 15대 정도 치고 석방하도록 합니다.
사실 이렇다면 애초에 범인을 바꿔치기, 자기 아버지를 범인으로 해서 바꿔치기 할 필요도 없죠. 괜히 그렇게 바꿔치기 해서 바꿔치기 해도 이제 아버지도 최소한 형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뭐 했어도 고의가 이렇게 아니라고 한다면 100대 정도 맞고 끝날 사건이었는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의문이 남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 뭐 심리록이라든가 후문준사라든가 그 정조가 판결했던 내용들 보면 상당히 뭐 정조가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판결한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은 제가 여러 번 살펴봐도 이해가 좀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한 가지 뭐 이해를 굳이 한다고 한다면, 당시 이제 남성에게는 상당히 관대하고 여성에게는 가혹했던 당시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뭐 그 정도를 뭐 보여주는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평안도 강계에서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죄를 서로 대신하겠다고 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